감사합니다. 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조금 관련해서 제가 짧게 지금 자조금 사업이 어떤 게 진행이 됐고 이제 뭐가 남았고 뭘 할 거다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작년처럼 모두 100에다가 자조금 내신 분들은 연례 보고서가 갈 거예요. 1년 동안 했던 사업이랑 내년 사업 계획서 해서 대구로 갈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파 재배 기술 교육 딱 1차 초기까지 월동기 그 교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에 양파 값이 뭐 늘 이야기하는 대폭락 한 방에 4,000원까지 내려갔던 그 시기에 4월 15일 전국 양파 생산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작년까지 양파 적정 면적이 저희가 18,000헥타르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17,500헥타르 이게 지금 한 2년째 되고 있는데 생각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18,000이 되어야 그게 적정 재배 면적이고 자조금이 생기든 또 생산대표가 있든 그 전에 이제 전국 양파 생산대표가 아까 말한 18,000헥타르 적정 면적만 유지하면 가격을 제대로 받겠구나 생각을 하고 출범을 했어요. 2019년 4월 15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그 해에 양파가 4,000원이죠. 그러니 7월 15일 날 5,000명이 그때는 이제 청와대가 있었으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를 하고 나니 대통령이 7월 16일 날 그때 대통령 시절이니까 야 뭔가 대책을 세워라. 그분들 마늘 양파. 그때 마늘 양파 동시 폭락했어요. 그래서 세운 게 제가 아까 이게 나비 효과다. 첫 번째 생산자들이 모였어요. 유일하게 품목 중에 전국적인 품목 조직이 마늘, 양파, 사과, 쌀. 근데 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쌀전업능이 먼저 생겼어요. 맞죠? 쌀전업능 생기고 그 다음에 기계화되면서 뭐 나락을 좀 뭔가 많이 묶어라 해가지고 그 뭐죠? 밭작물 공동체인가? 전력 공동체. 전력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엄청 크게 뭔가 법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쌀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 조직이 쌀은 3개잖아요. 근데 양파는 유일하게 전국 생산된 하나, 마늘도 하나, 사과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조직이 생기고 나서 데모를 하고 나니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자조금입니다. 자조금이 나와서 했던 게 18,000헥타르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18,000만 되면 양파 가격이 부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실제로 적정 면적을 심으면 양파 가격이 부담될 거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게 경락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체 등록 정보 또는 내가 농지를 임차했는데 임차 계약서를 잘 안 써주죠. 특히 겨울권. 왜냐하면 여름 하계작물은 지금 직불금 있잖아요. 기본 직불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략작물 직불이 해가지고 가루쌀을 심든 또는 사료작물을 심든 용품을 하든 이런 게 있지만 동계작물에는 직불금도 없고 여기는 어떨란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논에 양파가 많습니까? 밭에 양파가 많습니까? 밭도 그러면 혹시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하는가요? 여기 겨울에 양파를 하면 봄에는 뭘 심나요? 밭에? 안 심습니까? 녹두. 녹두? 그렇군요. 녹두 농사는 좀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콩보다. 예. 죄송합니다. 슬픈 이야기 또 여쭤보네요. 그래서 양파 우리는 이제 논에다 하잖아요. 논에다 하니까 양파를 하기 전에 논농사를 짓고 그 논에 저는 이제 합천 사람이니까 논을 빌리기 위해서 겨울에만 빌립니다. 거의 뭐 평당 한 마직 200평에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뭐 이렇게 겨울에만 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땅을 가진 지주는 직불금이 낮다고 빌려주는 게 맞죠? 어느 정도 낮냐면 우리 동네에 이제 논을 빌리려면 직불금은 지주님이 드세요. 그리고 지주님이 직불금을 드시고 논에 이제 겨울만 빌려줘요. 그래서 한 마직이 한 25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고 뭐 비닐루나 합천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종자도 지원하고 비닐루도 지원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줘요. 양파 마늘 심을 때. 그런데 그런 지원을 어느 것 갖고 있습니까? 2019년까지는 경영체 등록 정보에 나온 필지대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인은 땅 주인은 양파 농사를 안 지어.
근데 녹유병약이 나와. 그러면 이 녹유병약이 누구한테 갑니까? 빌린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땅 주인한테 가겠습니까? 땅 주인 가죠. 왜? 경영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땅 주인 녹유병약을 받아. 착한 지주님은 녹유병약이 아이고 나랑 농사할 필요가 없구나. 네가 빌렸으니까 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주지만 나쁘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덜 착한 지주님은 내 동생이 양파 농사를 지어. 그러면 누구한테 양파 녹유병약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내 동생한테 줍니다. 내 동생한테. 내 땅을 빌려서 양파 농사 짓는 농민한테 줘야 되는데 내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농지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주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조금 출범하고 나서 우선 통계가 안 맞다. 1번. 두 번째는 양파 농사 짓는 농민이 양파 농사와 관련된 지원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경영체 등록 정보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경작 신고를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작 신고한 걸 서류를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경영체 등록 정보를 떼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작 신고를 하면 되는데 경작 신고만으로는 정부가 확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고만 하고 안 신고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온 게 직불금을 직불금이 아니라 우리 그 자조금을 거두면 자조금 납부 확인서에 이 사람의 필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처음에는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자조금 안 걷어도 필요한 농약을 주더만은 와 자조금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걸 만들어서 농민들 돈을 뜯어가냐 이런 이야기가 하루에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전화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자조금을 낸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조금을 돌려줄까 고민하다가 양파 자조금에서는 재보험, 지금은 이제 수입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험으로 그 돈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나비 효과에서 첫 번째 생산자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조금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죠? 자조금이 출범하고 나서 2023년 뭐가 만들어졌냐면 주산지협의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 양파 면적이 190헥타르 이상의 시군은 이제 주산지에 들어갑니다. 2022년도에는 600헥타르 이상만 800헥타르 이상만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만 주산지였어요. 신안은 그때도 주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남의 주산지 딱 3개, 무안, 한편, 진안, 경남의 주산지, 제가 사는 합천, 창녕, 함양 이게 주산지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이 주산지를 190헥타르로 내리면서 16개 시군이 주산지가 됐습니다. 그 주산지의 양파 면적을 모두 합치면 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74%의 면적을 관리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아보자. 여기까지가 주산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주산지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전남은 주산지협의체 작년에 1등 했습니다. 그 주산지협의체가 마늘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의 주산지협의체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5개가 있습니다. 위로는 아직까지 양파가 주산지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다. 철원 같은 데도 양파 농사 짓습니다. 자조금 많이 내요. 철원은 양파 농사 지어서 모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군대로 갑니다. 철원같이 추운 데서 양파 농사 지으려면 여기보다 생산비가 2배는 더 들어가야 되겠죠. 부직포도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열 높이거나 내지는 거름이나 이런 아미노산 이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양파 크기가 양파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양파보다 훨씬 비싼 값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분납을 하는 거죠. 철원에도 짓습니다. 하지만 주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자협회, 그 다음에 자조금, 그 다음 만들어진 게 지금 주산지 협의체. 주산지 협의체에서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재해가 너무 심해. 전라남도에 재해가 많이 왔어. 빨리 재해로 선포해줘.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낸 게 2024년이에요. 2024년에 5월 20일 날 저희가 무안에서 재해 선포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남주산지협의체에서 재해다 이렇게 보고서를 농식품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경남과 경북이
주산지역채에서 똑같이 재해다. 그래서 양파 농사 짓고 농림부 생긴 이래로 최초로 2024년 6월 달에 양파가 전국적으로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어떤 게? 우리가 말하는 추대, 분구, 쌍구 뭐 이거 말고 생육불량까지 다. 그래서 그때 흔히 말하는 큰 돈은 아니지만 1헥타르에 50만 원씩 나오는 그 돈을 다들 6개 아까 5개 주산지에다가 대구까지, 그러니까 대구에 군이랑 발성이 있거든요. 그까지 다 재해로 인정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주산지역주체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 주산지역주체가 지금 이제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보세요. 생산자협회, 그 다음에 자조금, 그 다음 주산지협회. 이제 내년에 만들어질 게 뭐냐면 전남의 주요 수급 품목, 정부의 수급 품목은 주요 채소 7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채소 뭐가 있을까요? 수급 품목 중에?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양파, 마늘, 그 다음 배추, 무, 대파, 양배추 들어가죠. 이제는 양배추 들어가. 기본적으로 김치 재료가 주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까지. 그러니까 김치, 우리나라 국민이 꼭 먹어야 되는 밥과 김치 중에 김치 재료는 모두 정부의 수급 품목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금배추, 금감자, 금대파 하지만 그거 말고 금시금치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수급 품목이 가격이 막 올라가면 정부가 갑자기 언론에서 금자, 우리는 없는 금은 없지만 집에 금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것처럼 수급 품목 7개나 그 다음에 사과. 사실은 과일은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년에 사과 파동 나면서 사과배가 지금 주요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수급관리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는 수급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전라남도의 중심 수급 품목. 제일 많이 하는, 지금 신안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늘, 양파, 대파. 신안 다 들어갑니다. 마늘, 양파, 대파, 그리고 하나 더 배추. 해나물 배추가 있습니다. 겨울 배추가 들어갑니다. 이 4개를 이제 관리하는 지역의 수급관리센터가 내년에 전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올해 농안법이 개정됐는데 농안법에 그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고 내년부터 이거를 수급품목하게 되면 지금은 마늘하고 양파는 자조금이 있지만 대파하고 배추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지역자조금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자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 자조금에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주산지역주체에서 전남에서 전남에 수급을 하고 이제는 수급을 직접 책임지는, 여기서 뭘 결정할 수 있냐, 수급관리센터에서 주산지역주체에서 내년에 지금 나중에 생육교육 하실 건데요. 내년에 양파가 잘 안 커. 그럼 영양제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양파 면적도 줄었다 하는데 농사 잘 지으면 돈 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커요. 전라도 양파가. 그럼 그거를 주산지역주체에서 약재 지원을 해달라. 이거나 또 하나 더는 생육관리에서 녹균병이 갑자기 창궐할 수 있어요. 올해 깨시무늬병 창궐하듯이 지금은 질병이 약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질병들이 많이 나는데 녹균병 약을 더 달라. 이런 결정을 전남 주산지역주체가 하면 정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급 관리하면 갈아엎거나 수확기 하잖아요. 그죠? 수확기 하는 게 아니라 생육을, 지금은 과잉 생산을 걱정한 시대가 아닙니다.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과소 생산하면 뭘 해야 됩니까? 수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양파 수입해가 10% 넘게 지금 수입 양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소 생산에 대한 걱정이 때문에 잘 해야 돼요. 농사를. 그래서 그 생육에 지원하는 것이 내년 주요 예산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1월달 생산자협회 총회를 하게 되면 신안 총회를 할 때 그때 좀 멀더라도 아마 앞에 기술센터에서 할 거예요. 그때 오면 전국적으로 양파가 얼마나 심어졌는지, 그리고 그때 되면 계약재배 단가가 나옵니다. 농협마다 계약재배 단가가 얼마다. 그리고 1월달 총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주도 토종거래 가격이 이미 나와요.
작년 같으면 제주도 포장거래가 12월 말에 다 끝났거든요. 그게 19,000원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1월 총회에서 꼭 오셔가지고 2020년 양파가 어떤 상황이다. 그걸 들어야 내 양파를 농사 쎄 빠지게 잘 지어놨는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지? 뭐 어디로 어떻게 팔 건가 이런 고민들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생산자협회의 남효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남정 회장님 모시고 그러면 생산자가 어떻게 산지를 조직해야 되는지 짧은 이야기 듣고 우리 명 강사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한 거는 지금 재해보험이랑 수입안전보험 보험이 2개가 나왔잖아요. 혹시 다 가입하셨습니까? 지금부터 하실 거죠. 이제 양파 다 심었으니까. 그리고 보험기간 연장된 건 아시죠? 보험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됐습니까? 양파 12월 5일. 12월 5일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11월 초에 11월 21일이었는데 비가 왔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빨리 연장을 해주라. 안 그러면 또 농민들 쟁기 가가지고 논쟁기로 뜬다. 그것도 생산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이 연장되면 조금 여유 있게 심을 수 있으니 일주일 연기해달라 해서 11월 28일까지 연기했다가 또 비가 한 차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래서 조금 더 연기해달라고 해서 지금 12월 5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연기할 때 농식품부랑 많이 싸워요. 보험농사 짓는다고. 하지만 보험농사 짓는 사람은 우리 농민들 중에 1%가 채 안 됩니다. 그 1% 때문에 나머지 99%가 피해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기간이 12월 5일까지 연장되어 있다. 다만 농협에서 보험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되니 최대한 좀 빨리빨리 가입하시면 좋겠고, 재해보험이랑 수입안전보험은 지금 이제 가입하러 가셔야 되니까 농협에 물어보셔서 약간 차이가 많고 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해보험보다 수입안전보험이 한 3배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안전보험은 재해보험은 아시니까 빼고 수입안전보험은 2가지예요. 예를 들면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 차익의 80%를 보조해주는 거라 이것만 있으면 이 보험이 메리트가 없죠. 근데 내년에 양파값이 지금 양파가 적게 심어졌다. 키로에 1,000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재해보험만 하면 생산량 준 거에 대해서 이거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양파가 작게 나왔어요. 내년 생산량이 한 25kg인데 20kg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는데 생산량이 작아요. 그럼 이 농민의 소득은 줄죠. 가격이 올랐을 때 이 보험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액을 가격이 올랐는데 나의 생산량이 못 미쳤을 때 오는 소득의 차이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 보험이. 그래서 이 보험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보존을 해주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해주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문제는 여러분의 생산량이 신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보험을 넣는 농민들은 내년부터 자신의 양파 생산량을 신고를 하셔서 자기 기준을 만드셔야 보험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 이해되시지? 번거롭긴 한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험 궁금하실까봐 지금 어차피 아직 안 하셨으니까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끝낼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지? 예.